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제12대 인종과 제13대 명종실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종실록. 1515년에 태어나셨고 1545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인종의 휘는 호이며 이호, 자는 천윤이다. 중종과 장경 왕후 윤씨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이다. 중종 15년 1520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세자로 25년간 지내다가 중종이 죽자 다음날 즉위했지만은 이듬해 죽었다. 묘호는 인종, 시호는 영정이다. 능호는 효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습니다. 인종실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종실록은 인종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제휴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실록도 2권 2책밖에 없다. 즉위년 1543년 11월 16일, 12월 말일까지 중종실록 제105권에 합편되어 있다. 1546년 명종 1년에 중종실록과 함께 편찬을 시작해 1550년 9월에 완성했던 것이다. 편찬관이나 체제는 중종실록과 비슷하다. 편찬 책임자는 심여원, 윤계, 상진, 신광한 등이다. 인종사후 8호 을사사후가 일어나 인종의 외가, 처가, 근신들이 직접 피해를 입어 을사사후와 관련되는 기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일반 기사도 내용이 간략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기록보다는 왕실 의례, 경연, 대간의 상소 등 특정 부분에 치우쳐 있다. 인종은 총명해 3세 때 글을 배웠고 8살 때 성균관에 입학했다. 원년 3년에 성균관 진사 박근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 대간, 시종신, 경연, 관 등의 지속적인 상소로 조광조의 복직을 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정을 미뤘다가 병이 위중하자 대신들에게 유교하여 복직시켰다. 아울러 기묘 사화에 희생당한 사람들까지 복직시켰던 것이다. 인종은 중종의 초상 때 6일 동안 단식했으며 5개월 동안 곡하면서 죽만 먹었다. 이때 소금과 장을 전혀 먹지 않았다. 이것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문정 왕후의 질투. 인종은 태어난 지 5일 만에 생모 장경 왕후를 잃은 후 계모 문정 왕후 윤씨 밑에서 성장했다. 문정 왕후는 성품이 좋지 못해 인종을 괴롭혔다. 중전 19년 1524년 인종은 세자로 적봉되어 10살 때 금성 부원군 박용의 딸과 가례를 치렀다. 어느 날 밤 동궁에서 화재가 나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이때 동궁은 깜짝 놀라 세자 빈을 깨웠다. 내가 불에 타 죽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이오. 빈궁은 어서 이곳을 피하시오. 하지만 빈궁은 동궁을 불길 속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저하, 저도 함께 죽겠사옵니다. 세자는 누가 동궁에 불을 질렀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계모 문정 왕후가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차라리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효다라고 생각했다. 내신은 곧장 중종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다. 세자여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불에 타 죽으려고 생각했던 세자는 부왕의 목소리를 듣고 빈궁과 함께 탈출했다. 동궁이 살아 있었구나. 아바마마 괜찮사옵니다. 이것은 계모 문정 왕후가 뒷골에 붙여 동궁을 죽이려고 한 방화 사건이었다. 뒷골에 얽힌 비화. 기묘사화 이후 난공과 심정 일파가 득세했다. 이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고하여 숙청했다. 그래서 평소 조광조와 가깝던 우의정 안당, 문근, 유운, 유인숙, 정순붕, 신광한, 박영 등을 몰아냈다. 안당은 고향 음성으로 내려가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안당의 아들 척염, 처함, 척은 삼형제는 남공과 심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외숙, 시산정, 권진, 안정 등과 함께 그들을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하지만 안씨 집안의 서자 송사련이 발구하여 안씨 일족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다. 송사련이 안처겸 형제를 역적으로 고발한 이유가 있다. 당시 4대 부사상이 판을 치고 있을 때라 양반과 상놈의 관계를 몹시 따졌다. 따라서 송사련 역시 외사촌들에게 상놈의 자식이라며 천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조정은 남곤, 심정, 이항, 김극본 등이 판을 쳤다. 이에 세력가 김한노가 자꾸 밀려났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부작, 민수찬, 장순손 등과 뭉쳤다. 이때부터 조정은 두 당파로 갈라졌으며 기회만 있으면 서로를 물고 헐뜯었다. 더구나 김한노는 자신의 세력을 다지기 위해 아들 김희를 호해 공주와 결혼시켰다. 김한노가 대사안을 거쳐 이조 판서에 오르자 수많은 조정 신하들이 그에게 줄을 섰다. 김한노의 세력이 커지자 난곤 일파는 들고 일어섰다. 곧이어 난곤은 대사헌 이항을 시켜 상소를 올리게 했다. 김한노는 붕당을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즉시 그를 파직시키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 다음으로 홍문관 은교 심사손, 수찬 조인규, 정자 송인수 등도 연이어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소를 중정도 부마의 아버지라며 듣지 않았다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김안노를 풍독으로 기양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안노는 조정 대신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김안노를 제거했지만은 조정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 말썽을 부렸다. 이양이 우의정이 될 때 이들이 반대하여 취임하지 못했다. 이양이 우의정에 임명된 것이 정해년 1월 남곤이 죽기 바로 한 달 전이었던 것이다. 구파와 신파가 대립하고 있던 중 세자 생일날의 사건이 터졌다. 대골 후원 나뭇가지에 지의 내 다리와 꼬리를 자르고 입과 귀와 눈을 불에 지져서 걸어둔 것이다. 이것을 작서의 변이라고 했다. 그 후에도 중종의 침실 난간에 불에 지져진 치가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신들은 모르고 하지만 세자 외조부 윤여필이 이것은 필시 세자를 저주한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심정과 자의정 이유청도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고 상주했다. 그 다음 날부터 수많은 공인들을 신문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대비 윤씨가 경빈 박씨를 지목했다. 대비는 이웃청에게 전지를 이렇게 써서 내렸다. 작서 사건의 내가 문초하여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조정이 나서서 문초한다고 하여 믿었건만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동궁의 작서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은 임금 침실의 작서는 경빈 박씨가 한 것 같구나. 당시 현장엔 경빈만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쥐를 갖다 놓았다면 경빈이 틀림없이 범인을 보았을 것이다. 쥐를 보았을 때 상관께서 쥐를 갖다 버리라고 해 시녀가 쥐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경빈이 급하게 쥐는 상서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경비는 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푸념했다고 하니 이상스럽지 않은가. 더구나 며칠 전 경빈의 딸 해순 옹주가 비자들과 함께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목을 베어 죽이는 신용을 하면서 작설을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인다고 하여 몹시 꾸짖고 떠들며 저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빈 박씨를 패하여 서인으로 복성군은 작호를 삭탈시켜 궁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빈 박씨와 연관된 이조 판서 홍수, 예조 참판 김극계, 문학 홍서주, 병조 자랑 김헌윤, 경빈 박씨의 친정아버지 박수림, 그의 오빠 박인형, 박인정 등도 모두 벼슬 자리에서 쫓겨났던 사건이다. 난정의 활약. 인종실록의 간추린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종이 죽자 가장 기뻐한 것은 대비와 윤원형 형제들이었다. 인종이 승하한 그날로 경원 대군이 나이 12세로 등극했는데 이분이 바로 명종 임금이다. 문정 대비는 신왕이 어리다는 핑계로 발을 들이오고 섭정했다. 이때 문정 대비는 제일 먼저 선왕 인종의 외숙 윤임 일파를 몰아내려고 했다. 얼마 뒤 윤원영의 형 올로를 해남으로 기양 보낸 것도 윤임 일파의 압력 때문이었다. 문정 대비도 친형제를 기양 보내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때 윤원영에게 난정이라는 첩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해 대비와 윤원영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이었다. 윤원영은 형님 올로가 쫓겨남을 보고 즉시 계략을 꾸며 난정을 시켜 문정 대비에게 전했다. 윤임이 조카 계린군 유를 선왕의 양자로 세워 큰일을 깨하려고 합니다. 이에 문정 대비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곧바로 춘순당으로 나와 대신들을 불러들였다. 윤임은 중종 대왕 때부터 우리 모자를 해코지해왔소. 더구나 인종이 승하한 뒤 자신들의 세력이 불안함을 느껴 모의를 한다는 말이 있어. 이때 경기관찰사 김명윤의 한마디 말이 윤임 일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문정 대비는 계린군과 관련 자를 잡아들이도록 명했다. 안면 황룡사로 도망갔던 계린군이 잡혀와 국청 앞으로 나왔다. 이때 신문을 담당한 사람은 임백령과 허자였다. 그러나 아무리 추궁해도 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윤임을 올가 넣는 계략에 애꿎은 계린군만 희생을 당할 판국이었다. 이때 계린군의 주리를 들 때마다 계린군의 비명소리가 국청에 울려 퍼졌다. 어린 임금은 처참한 광경에 질려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다. 대비도 임금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문에 못 이긴 계린군은 서리가 가르쳐준 대로 거짓 자백을 한 후 기절하고 말았다. 아저씨가 임금을 없애고 나를 임금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계린군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했고 뒤이어 윤임, 유관, 유인숙 등도 반역 음모죄로 죽임을 당했다. 나머지 이연적, 노수신, 유희춘 등을 비롯해 수많은 선비들의 기양을 갔다. 이 사건이 을사사화인 것이다. 다음은 13대 명종실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종은 1534년에 태어나셔서 1567년에 승하하셨습니다. 명종의 이름은 환입니다. 이환, 자는 대양이며 중종과 계비 문정 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명종의 시호는 공원이며 존호는 헌의 소문 광숙 경효다. 문호는 명종이며 능호는 강릉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명종실록. 명종실록은 조선 13대
왕 명종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34권 34책의 활판본이다. 원제는 명종대왕실록이다. 명종은 죽은 지 1년 후인 1568년 선조 1년 영의정 이중경과 우의정 홍섬이 춘추관에 나와 편찬관의 선발을 논의하면서 편찬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실록청의 총재관은 홍섬, 도청 당상은 오겸, 이황, 이탁, 각박, 당상으로 박충순, 박순, 윤현, 박응남, 김기영, 윤의중, 도청당청으로 김난상, 민김은, 윤근수, 유이춘, 그리고 각방, 난청의 이담 등 12명을 임명했다. 이어 장덕궁 사초의 난입기한과 사무일자를 각각 정한 후 편찬 사무를 삼방으로 구분하고 각방의 담당 당상과 낭청 및 사무를 배정했다. 1571년 편찬을 완수했는데 감관사는 홍섬, 지관사는 송기수 등 4명, 동지관사는 박순 등 9명, 편수관은 이산해 등 19명, 기주관은 신점 등 16명, 기사관은 홍성민 등 19명이었던 것이다. 명종은 12세에 즉위하여 어머니가 문정 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문정 왕후의 아우 윤원영 일파인 소윤과 장경 왕후의 아우인 유님 일파의 대유는 중종 때부터 정파 싸움을 해왔다. 1545년 명종이 13대 왕으로 즉위하자 윤원영 일파가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을 숙청하고 조정을 장악했다. 명종 2년에는 여주가 집권하고 간신 이기가 정권을 농단한다는 익명서가 양재역에 붙은 양재역 벽소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해에는 유님의 사위 이홍연 형제의 영모 사건이 충주 옥사가 일어나 100여 명의 사류가 화를 입었다. 명종 6년 6월에 승보우는 판선종사 도대선사로 봉원사 주지가 되고 승수지는 판교종사 도대사로서 봉선사 주지가 되었다. 명종 20년에 문정 왕후가 죽자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시켜 곤장 쳐 죽였다. 윤원형 역시 고향으로 물러갔다가 광음에서 죽었다. 명종실록 문정 왕후와 보우의 미래. 명종 3년 1548년 9월 문정 왕후는 강원도 관찰사 정만종을 통해 승려 보우를 소개받았다. 당시 보우는 34살이었고 문정 왕후는 48세였다. 문정 왕후 윤비는 그에게 뜻이 있어 미약을 곱차에 탔다. 하지만 보고는 자신을 실험하려는 것을 알고 화담 서경덕을 유혹한 황진이 이야기를 했다. 그로부터 문정 왕후는 보우의 깊이 신임하고 그로부터 문정 왕후는 보우를 깊이 신임하였던 것이다. 중종 제위 때 불교를 믿었던 문정 왕후의 불교 진흥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교를 신봉하던 당시로서는 문정 왕후의 호불 정책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불교계를 관리할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판선 종사 도대선사로 불교 선정의 총수가 되었다. 문정 왕후 윤비로부터 불교 진흥청을 받은 보우는 세종 때 세웠던 불교의 교종과 선종을 다시 설립하였다. 명종 7년 1552년 봉원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의 본산으로 정하고 성과를 부활시켰다. 그러자 대신들은 불교의 융성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를 묵살한 문정 왕후는 대신과 유생 등을 억압했다. 명종 8년 1553년 명종이 20세가 되면서 문정 왕후가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고
친정이 시작되었다. 명종 10년 1555년에는 전라도 연안에 왜구가 6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진입해 수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에 조정은 호조 판서 이준경을 도순찰사, 김경석, 남치훈 등을 방어사로 임명해 왜구를 영암에서 물리쳤다. 이것을 을묘외변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조정 대신들은 권력투쟁과 부정축제의 혈안이 되자 민심이 흉흉해지고 도처에 도적대가 일어났다. 특히 명종 14년 1559년부터 명종 17년 1560년까지 의적 인걱정이 나타나 전국을 누볐다. 이때 문정 왕후는 섭정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명종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 심지어 왕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뺨까지 때렸던 것이다. 더구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궐 후원의 대신들의 부인을 불러들여 연회를 자주 열었다. 이런 어머니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명종은 궁궐 출입이 잦은 보호가 몹시 미웠다. 더구나 보호가 문정 왕후의 기둥서방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던 것이다. 그래서 명종은 문정 왕후에게 보호의 궁궐 출입을 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정 왕후는 불당을 봉온사에 마련한 후 보호를 만났다는 것이다. 또한 서삼릉에 있던 중종의 능에서 물이 나온다는 호소문을 내어 봉온사 곁으로 옮겼다. 성종과 계비, 정형 왕후가 묻힌 선릉 지금 강남구 삼성동 능력에 전장하고 자신도 그 곁에 묻히고자 했다. 중종의 능을 옮긴 3년 뒤 명종 20년 1565년 4월 문정 왕후는 창덕궁 소독당에서 65세로 죽었다. 문정 왕후는 자신의 뜻대로 중종 옆에 묻혔다. 하지만 어느 날 명종의 꿈에 중종이 나타나 능의 잘못된 곳을 지적했다. 그래서 농을 살펴보자 문정 왕후 능에서 물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정 왕후의 능을 노원구 태능으로 이장했던 것이다. 문정 왕후가 죽자 보호는 불교 탄압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 후 제주 목사 변협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윤원영 역시 그해 8월 관직을 삭탈당한 후 황해도 강음에 응거했다. 그러다가 10월 금부 도사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로 착각해 음독 자살한 난정의 묘 앞에서 11월에 자살했던 것이다. 명정실록 수렴청정을 거부한 인순왕후 이야기입니다. 명종 후비 인순왕후 심씨는 영동령 부사 정릉부원군 청송 심씨 심강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의 큰딸이다. 심씨는 12살 때 2살 연하인 경원 대군과 가래를 올렸다. 하지만 2년 뒤인 인종이 죽자 경원 대군이 12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문정 왕후의 그늘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 명종과 심씨 사이에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 심씨는 명종 6년 1551년 순에 세자를 낳았지만 명종 18년 1563년 13세로 죽었다. 그 후 3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심씨는 후사 문제를 할아버지 심통경과 의논했다. 심통경은 명종이 총애한 중종의 후궁 창비 안씨가 낳은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양자로 선택했다. 명종이 한때 위독했을 때 심씨는 하성군을 후사로 삼는다는 정교를 작성했다. 하지만 명종이 병석에서 일어나자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명종은 자신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 싶었다. 하지만 인순왕후는
후 심씨와 후궁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무술이 장씨를 가까이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명종 22년 1567년 6월 34살에 경복궁 양심당에서 죽었다. 인순 왕후 심씨의 정궤에 따라 1567년 6월 양자로 입적된 하성군이 16살로 즉위했는데 이분이 바로 선조다. 이때부터 적장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던 조선의 왕위가 반개로 승계되었던 것이다. 선조를 즉위시킨 심씨는 문정 왕후의 전행을 겪었기 때문에 직접 정사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조정에 친정 식구들이 많은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영의정의 강력한 요구로 수렴 청정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조정 대신들의 의사를 따랐을 뿐이다. 그런 후 선조 1년 1568년 2월 수렴 청정을 거두었다. 1575년 1월 44세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죽었다. 서울 원구 공릉동 강릉에 명정과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인순 황후 이야기였습니다. 명종실록 13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